네, 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쳐가지고 하늘이 가을 하늘 같이 오늘 구름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소원을 잘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연말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안에 대한 이해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2025년 정도 되면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정신질환자가 폭증한다고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고물가 시대,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대출이 또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를 많이 이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참 예상됩니다. 이제 우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더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멤버분들께 이제 우선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누구나 항상 평정심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욕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이제 몸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몸도 항상 좋을 수는 없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대가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한 내용들을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그들도 한 인간이구나,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읽었던 아레리치 관련 인터뷰도 보면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한 번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연습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임동혁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메르만 같은 경우도 정경화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앞에 스타트 되는 부분만 100번 이상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했거든요. 정경화 선생님도.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서 인간이면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느껴서는 안 된다라든가 내 의지로 모든 걸 극복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수 이효리가 어떤 방송에서 이제 무대 직전에 백댄서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지금 떨고 있니? 그냥 지금 떨어. 이렇게, 그럼 올라가서 더 편해.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물 흘러가듯이 또 이제 구름 지나가듯이 흘러보내면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런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물처럼,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뇌에서 이럴 때는 이제 마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빨리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면은 부정적인 이제 감정이 이제 통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 이제 우리 주인이 정서 상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걸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긴 슬럼프에 빠집니다. 또 이제 근데 이제 다행한 거는 요즘에 이제 뇌과학 지식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잘 정리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특히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의 저자인 또 이분이 이제 김주환 교수님인데 명상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말한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 임계치가 넘으면은 뇌의 깊숙한 곳에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 편도체라는 거는 이제 아믹달라라고 해서 들어본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센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도 물건을 이렇게 바코드 안 찍은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삐 소리가 울리는 것 마치 이런 어떤
그런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이제 편도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열되는 과정이 있어요. 편도체가. 이게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은 어떤 이제 불편한 대상이나 위기 상황에 놓이면 그렇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 뭐 어떤 호랑이를 만났다든가 공룡을 만났다든가 이러면은 이 편도체가 이제 막 그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심장 박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심장 박동은 심박은 1분에 60회에서 많게는 그 100회 정도 사이로 이렇게 뛰거든요. 보통 한 6, 70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박의 변화, 즉 이제 몸의 변화가 이렇게 두뇌에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제 두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흘러가게 되냐면은 몸의 내장 기관을 일단 다 멈춥니다. 일단 멈추고 소화기관도 일단 정지하고 다 정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하는 이 전두엽이 이 마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힘을 근육으로 다 결집시킵니다. 그러니까 근육에다가 모든 혈액을 다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혈액이 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위는 오히려 이렇게 압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아프거나 불편하고 오히려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편도체가 이렇게 과열됐을 때 그 전두엽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성을 판단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써지지 못하니까 그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력.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제 잘 뜯어보시면은 두려움하고 불안은 실제로 심장 박동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심박을 평상시에도 천천히 이제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두려움하고 불안을 쉽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그 지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도 근육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이 영상 촬영 마치고 이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돌 건데 노인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렇게 추워도 나와서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오는 이유는 이제 경험으로서 이게 자신의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몸을 다스리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은 감정은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생각으로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막 무기력한데 또 이제 만성 통증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생각으로 해서 이거를 뭐 이제 감정아 좋아져라 이렇게 해서 좋아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잘 정리된 의견대로 감정은 내 몸에 변화를 주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심박의 변화를 좋게 이제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쁜 감정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려움과 이제 불안, 원래는 같거든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겁니다, 원래는. 두려움과 불안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의견을 한번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시청을 줄이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선명하게 보려는 그런 또 습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형광등만 보더라도 지금 LED보다 옛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면서
그 청년들 중에는 그 황반 변성이라든가 이렇게 노인들이 걸리는 녹내장이나 백내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혈액 자체가 천천히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야가 고정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하면은 이렇게 시야가 이제 고정되면서 무호흡 상태로 진행돼요. 실제로 이게 피아노 연습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글씨를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심박 또한 이제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루에 일정 시간에 실천할 것이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수시로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 시간은 물론이고,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몰입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슨을 할 때라든가, 뭐 원고를 쓸 때라든가 이럴 때 실제로 이렇게 확 꺼놓으면 좋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끄면 좋습니다. 이게 별일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습관을 많이 들여가지고 현재 잘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각의 피로를 줄여주면은, 그러니까 눈의 피로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두뇌가 한결 편안해지면서 그 낮은 뇌파를, 그러니까 이제 명상 상태의 뇌파 있죠. 느린 알파파 상태나 이제 세타파 상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배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두 번째는 식이입니다. 이게 먹는 거인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뇌로 신호를 주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속이 불편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뇌에서 이것 또한 이제 불안 신호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 대응 매뉴얼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내장 기관이라든가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고 혈액을 계속 근육으로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제 불편한 음식들의 기준은 힘든 설거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기름진 것이라든가 양념이 강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부자연스러운 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 보면은 설거지가 잘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은 이게 설거지를 어렵게 만든 음식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내 몸에 들어가도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채소라든가 뭐 기름기가 없고 심플한 음식들은 뭐 설거지할 게 별로 없죠. 세제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세제에 많은 양의 세제가 필요한 설거지가 나오는 그런 음식물들은 실제로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그 피드백이 그 뇌에서 장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20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은 좋지만은 그 이제 장에 불편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으면은 장이 편안해지니까 두뇌가 편안해지면서 편도체가 이렇게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이제 슬로우 싱킹이 되면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커피 좋지 않습니다. 커피 먹으면 혈액이 또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몸이 전투 태세로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만은 이것 또한 결국 심장 밸런스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잠을 깊게 못 자니까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이제 몸의 불안 신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커피는 이제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나 이제 칼럼 내용이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간혹 그 겹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 그 사람의 기억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와도 한 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그 여러분들 이렇게 내면화 하시게 되고 그 또 내면화한 것들이 또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연말 그 고마운 분들과 함께 잘 보내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